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시당하거나 뒷전으로 밀려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경험들. 오늘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인간관계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라입니다. 60대가 넘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왜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지? 왜 나만 당연하게 여겨지지? 라는 하소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셨던 어머니들,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오셨던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느끼는 서운함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아줍니다. 자식이 용돈을 달라면 주고, 며느리가 아이를 봐달라면 봐주고,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모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경계선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착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린 거죠. 존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를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신중해야겠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긋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니요라는 말을 연습하세요. 거울 앞에서라도 좋으니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받았을 때 즉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라고 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내 여건상 가능한 일인지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세 번째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여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한 이유를 대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해결해 주겠다며 계속 설득하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계선을 존중의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경계선이 있어야 당신의 친절과 노력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워라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일관성입니다. 젊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도 융통성 있다고 여겨지지만 60대가 넘으면 그런 모습이 일관성 없다. 말을 바꾼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첫째 손자에게는 공부해야 한다며 게임을 못하게 했는데 둘째 손자에게는 어려서 그럴 수 있다며 게임을 허락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는 형한테만 엄해요. 할머니는 편애해요라고 하겠죠. 존중받는 사람은 원칙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기준을 지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돈 빌려주지 않기라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친한 친구가 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식이 와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돈은 못 빌려주지만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고 하셨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인정이 없다, 너무 차갑다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분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평가하게 된 거죠.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둘째, 그 원칙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숨겨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의 기준을 알고 행동하게 됩니다. 셋째,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넷째, 예외를 만들지 마세요. 이번만 특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원칙은 무너집니다. 한 번 예외를 만들면 계속 예외를 요구받게 됩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이분은 확실한 분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도 많고,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도 많아지죠. 하지만 너무 많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아껴 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번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말수가 적어요. 하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경청부터 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 들은 후에 잠깐의 침묵을 두고 답변하세요. 둘째,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셋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자식이나 손자가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바로 해답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한 뒤 기다리세요. 넷째,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최소화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같은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가능한 한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경험담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대화하세요. 다섯째, 감정적일 때는 더욱 침묵하세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무게 있게 들립니다. 침묵이 주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침묵이 어색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적게 말하되 의미 있게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요즘 세상을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들이 어떻게 귀하게 여겨줄까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겸손함인데 때로는 이 겸손함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안다고, 나이만 먹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겸손하시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할머니인데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는데도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랜 육아 경험과 인생 경험이 바탕이 된 조언이었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대요. 이게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는데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지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성취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것,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낸 것 등등 모든 걸 적어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 조언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 위로를 해서 기분이 나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받은 경험들 말이에요. 셋째, 자기 비하적인 말을 중단하세요. 나는 늙어서, 나는 몰라서, 나는 별거 아닌데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되 부정하지는 마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정도로 답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부정할 필요 없어요. 다섯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오랜 인생 경험, 풍부한 지혜, 깊은 이해력 등은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경험과 지혜입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노하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 나눠주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도 계속 바뀌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쉽게 화가 나거나 서운해하게 되죠. 착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투정 부리면 안 된다. 어른스럽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에 쏟아낸 감정 때문에 평소에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화나면 바로 화내고, 서운하면 바로 서운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표정이나 말투로 다 드러내죠. 이런 분들은 감정적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언제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서 표현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좀 당황스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감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일단 심호흡을 하고 잠시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응하세요. 셋째, I-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느껴요 라고 표현하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화가 난다면 정말 화 때문인지 아니면 서운함이나 실망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정을 찾아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한 번,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여섯째, 긍정적인 감정도 적절히 표현하세요. 기쁘거나 고마울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같은 말들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해요.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보면 성숙하다,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이어도 젊어서 그렇다고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른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거든요. 지금까지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명한 경계선 긋기, 일관성 있는 원칙, 세우기, 침묵의 힘 활용하기, 자신의 가치 인정하기, 감정의 주인 되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착한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릅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존중받는 것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겪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전으로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의 보고로서 더욱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한번 애노라고 말해보시고, 내일은 자기 비하 발언을 한번 줄여보시고, 모레는 감정적인 순간에 잠깐 기다려보시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법에 익숙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빛날 것입니다.